내 이름은 이주인시교. 타인의 목숨을 농락하는 악인에게 심판의 철퇴를 내리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내 사무소에는 사라지지 않는 하늘 품은 이들이 찾아온다. 눈앞에 있는 남성 또한 마찬가지. 제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 악마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저 오른쪽 다리는 최근에 잃은 게 틀림없어. 외람되지만 그 다리는 범인에게 습격당한 날에 잃었습니다. 제 상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태워 죽인 그 외국인을 처단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이름은 히누가사 요시오. 화력이 좋네. 이제 슬슬 바비큐 시작할까? 하루토, 이리 와. 바비큐 파티하자. 응? 맛있다. 아빠가 만든 바비큐가 최고야. 그에겐 아내와 9살 배기 아들이 있었다. 아들 하루토는 선천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었다. 자, 흡입기. 천천히 마음 가라앉히고. 아들의 증상은 심각했다. 목안이 아파.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몰라 흡입기를 늘 지니고 다녀야 했다. 오랫동안 천식의 명이라 불리는 의사에게 진찰도 받아봤지만 안타깝지만 알레르기가 심해 완화 치료가 고작입니다. 그럴 수가. 해결책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을 거야. 아니, 낫게 하겠어. 의뢰인은 공기 맑은 교외의 캠프장에 주목했다. 오, 잘했어. 배기가스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떨어진 환경. 여보, 하루토가 힘차게 달리고 있어. 자연의 힘인가 봐. 그런 환경이 하루토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하루토는 부침성 좋은 성격으로 또 왔네. 너 캠프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재밌잖아요. 캠프장 이용객들과도 금세 가까워졌다. 해산물 빠야 맛있어. 저희 아들이 늘 신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맥주 잘 마시겠습니다. 많은 이용객 중에서도 하루토는 중성적인 분위기의 청년을 유독 잘 따랐다. 좋은 공기를 마셨기 때문인지 하루토의 지병은 차차 호전되어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렴. 흡입기 잃어버리지 말고. 그날은 의뢰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네, 고마워 아빠. 이건 캠프파이어용 장작 배기 세트? 이게 왜 여기에? 당신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바로 의뢰인의 생일이었다. 아빠, 나중에 또 캠프장 데려가 주기다. 아들의 착한 마음씨에 의뢰인은 몹시 감동했다. 우리 하루토가 깜짝 선물을. 아, 행복해라. 여보, 그거 진짜 안고 자게? 아들의 선물을 안고 꿈나라로 간 의뢰인은 뭐지? 창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퍼뜩 잠에서 깼다. 소리는 하루토의 방에서 들렸다. 대체 무슨 소리지? 애한테 무슨 일 생긴 건? 그런데 거실에 들어섬과 동시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관두일을 쓴 수상한 집단이 서 있었던 것이다. 뭐야 당신들? 하루토! 일어났군. 심지어는 아들을 옆구리에 낀 채였다. 무언가 수를 썼는지 하루토는 이 난리통에도 푹 잠들어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자들. 내 아들한테서 손 떼!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구하고자 뛰쳐나갔다. 하등한 민족 주제에 말이 많군. 하지만 놈들은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다른 놈들도 가세 의뢰인 부부는 심하게 구타당했다. 교주님 앞에서 무례하도다. 부끄러운 줄 알거라. 죽어 못하는 것들. 부부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었다. 여보, 정신 차려. 맞은 곳이 잘못됐는지 일어서려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명예롭게 여기라. 이 아이는 우리가 숭배하는 신께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재물이라고? 남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이제껏 아이를 길러 너희에게 특별히 상을 주마. 정화의 불꽃으로 천국으로 보내주지. 잘 가거라, 하층민이야.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불을 질렀다. 새빨간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수상한 남자들은 아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안 돼! 아들이 납치당하는 광경을 눈에 새기며 의뢰인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 의뢰인은 다리의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다리로 시선을 옮기자 반쯤 무너져 내린 천장이 한쪽 다리를 깔아뭉갠 상태였다. 아내는 자신의 옆에 있었다. 안 돼! 여보! 하지만 무너진 천장에 깔려 숨을 거둔 뒤였다. 사방에서 불꽃이 형형하게 타올랐다. 다리가 빠지질 않아. 여기서 죽는 건가? 생존할 확률은 가히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의뢰인의 눈에 강한 의지가 깃들었다. 아니,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하루토를 구해야 돼.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생일에 받은 캠핑용 도끼였다. 의뢰인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목재를 이용해 도끼를 제 쪽으로 끌어왔다. 이걸 사용하면 이윽고 도끼를 손에 쥔 의뢰인은 죽이잖아. 다리를 깔아뭉갠 대들보에 도끼를 내려쳤다. 하지만 도끼를 쓴다 한들 이런 불안정한 자세로는 대들보를 쪼개기란 불가능했다. 이렇게 된 이상 살아날 방법은 단 하나뿐.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이것뿐이야. 도끼로 자신의 다리를 잘라내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힘으로쳤다. 머릿속으로 약한 소리를 되뇌었다. 그때 의뢰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나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과의 추억이었다. 여기 오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 다행이구나. 나중에 여기 또 오자. 애정을 쏟아 기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놈들이 죽이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의뢰인은 부성의 만으로 자신의 다리를 거듭 도끼로 후려쳤다. 하루토! 하루토! 다리를 절단한 의뢰인은 덮쳐오는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서 집을 탈출했다. 의뢰인이 탈출함과 동시에 집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내렸다. 생존자다! 한쪽 다리가 없어! 지혈대 가져와! 이윽고 그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의뢰인은 병원 침대 위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한쪽 다리가 없어. 그래, 그건 현실이구나.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잘려나간 오른쪽 다리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주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의뢰인은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루토! 하루토를 구하러 가야 돼! 당신은 중환자예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 봐! 하루토가! 그런 의뢰인이 말린 것은 사정청취차 병실을 찾은 형사였다. 마음을 가라앉힌 의뢰인은 그날 밤 일을 형사에게 이야기했다. 수상한 옷을 입은 사이비 신도들이 아드님을 산재물로 바치겠다 했다고요? 네, 말투로 보건대 외국인 같았습니다. 입원하고 며칠 뒤 형사가 병실을 다시 찾아왔다. 수사 결과 범인의 아제트를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루토는요? 안타깝지만 아드님은 정말 유감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사는 조사 끝에 아지트의 위치를 알아냈다. 뭐야 이건? 소 같기도 하고. 아지트 중앙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안에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천식용 흡입기, 희생자의 물건인가? 그 상은 소각로로 사용되었는데 재 속에서 반쯤 불에 녹은 흡입기가 발견되었다. 범인은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제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받으십시오. 아드님의 유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유품을 건네받고 의뢰인은 통곡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피를 토할 기세로 울부짖는 것뿐이었다. 형사가 돌아간 바로 그날 밤 의뢰인은 병원을 빠져나왔다. 몸이 삐그덕거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겪고 하루토의 원수를 갚겠어.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과 증오가 고통을 상쇄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의뢰인은 딜세계에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저 혹시 수상한 외국인 못 봤습니까? 뭐야 아저씨, 그걸로 돌아다녀도 돼? 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인 그를 사람들은 꺼림칙하게 여겼다. 결국 의뢰인은 길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그는 결의와는 별개로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한 지 오래였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있었으니. 안녕, 키누가사씨 맞지? 어떤 사이비 종교의 뒤를 캐고 다닌다던. 당신은? 여기서 정보상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랑 정보를 교환하지 않겠어? 사건의 정보를 준다면 나도 아는 걸 가르쳐줄게. 바로 정보상 고다이였다. 그는 의뢰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었다. 범인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사이비 종교 집단이야. 고사라는 이름의 신을 숭배하고 있지. 고사신? 고다이의 말에 따르면 고사는 고대 중동에서 숭배받던 풍요의 신으로 고대 시대에는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아이는 교주가 선정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려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 교주인 노레디는 가난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 우린 같은 모국 출신이 아닌가. 우리가 널 도울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 곳을 제공함으로써 신도들을 지배하고 꼭두각시처럼 이용했다. 신을 위해 재물을 바친다는 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이유로. 아름다워. 일본인 아이는 피부가 매끈해서 좋다니까. 성 도착증이 있는 교주는 제물로 바쳐지는 소년으로 성욕을 채웠다. 질릴 때까지 욕구를 채운 뒤에는 희생자를 소강로에 넣어 태웠다. 아름다운 소년이 불에 타들어가는 대표적인 모습. 이 또한 장관이로구나. 희생당한 아이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교주의 변태 성욕을 채우기 위한 제물로 이용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분노는 가히 하늘에 찔렀다. 그 변태 자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리겠습니다. 복수할 생각이라면 접는 게 좋아. 그 몸으론 무리니까. 대신 사람을 소개해주지. 악인을 반드시 처단하는 염라대왕 같은 사내. 그렇게 해서 나를 소개받은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키누가사씨.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아내와 아들은 내 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변태 성욕자가 우리 가족을 시궁창에 빠뜨렸어요. 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옥에서 불타야 하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자식이라고요. 의뢰인의 외침에는 넘칠 듯한 슬픔과 범인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살기 위해 스스로 절단한 다리에 피가 배어나왔다. 이 정도쯤 가족을 잃을 고통에 비하는. 네 비통한 외침을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제가 책임지고 범인에게 똑똑히 새겨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두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 비탄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할 수 있겠는가? 범인의 아지트를 조사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선생님,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볼 일이 있나 본다. 반가워, 이주인 씨.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한 명의 여성. 몹시 아름답지만 어딘가 종잡을 수 없었다. 내 이름은 파슬리. 중동계 이민자로 이루어진 사이비 종교를 찾고 있다지. 부드러운 분위기를 띠면서도 위험한 냄새가 풍겼다. 이 여자와 너는 접점이 없다. 그래,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려버릴 작정이다.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여자가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아지트를 알아. 범인의 아지트,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정보였다. 사건을 쫓고 있던 건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하룻밤을 보내면 신께서 강림하실 거야. 신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여자는 어떤 클럽에서 교단의 신도를 접대했다고 한다. 여자의 정체는 뛰어난 히트맨이었고 남의 나라에서 별 역겨운 짓거리를 다 하는군. 말해, 아지트는 어디 있지? 아야나미 족부두에 있습니다. 아, 그래?
그나저나 얼굴에 기름진 것 좀 봐. 잘 가라. 신도를 협박해 교단의 현 아지트 위치를 알아낸 것이다. 그때 여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키누가사 씨와 하루토는 내 친구였어. 놈들을 처리할 거라면 나도 데려가줘. 최근 들어 스스럼 없이 내 몸에 손대는 녀석들이 많아졌다. 어쨌든 사정은 잘 알았다. 너야 정보를 제공받은 입장이니 따라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단 교주의 심정은 나 이주인이 회수하겠다. 키누가사 씨가 의뢰한 거지? 그렇단 방해 안 할게. 대신 신도들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쓸데없이 몸은 왜 만지는 거죠? 이 여자가 무트파 아모구미의 여장 히트맨 카즈키 시온이라는 것은 나중에 안 사실이다. 현장이 워낙 치밀한 탓에 그를 완전히 간파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 후 우리가 교단의 아지트에 도착했을 때였다. 먼저 들어갈 테니까 잠깐 여기서 기다려줄래? 네? 그러든가. 카즈키는 당당히 정면으로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교단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뭐야 저 여자는? 엄청난 미인이잖아. 부탁이에요. 절 신도로 받아주세요. 좋아, 들여보내주지. 의식을 핑계로 실컷 가지고 놀아주마. 놈들이 해벌쭉해진 그 순간 여자가 놀라운 속도로 총을 뽑았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순간 놈들을 향해 총알이 빗발쳤다. 더러운 머리통에 총알을 박아주지. 총알은 백발백중 그곳에 있던 모든 신도의 머리통에 구멍이 났다. 이제 남은 사람은 교주이자 주범인 누레딘 한 명뿐. 이게 웬 소란이냐? 어? 다 이놈이 한 짓이었다. 이 눈,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야. 남자아이를 탐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고. 여자의 해안은 누레딘의 굴절된 성벽을 꿰뚫어 보았다. 이주인 씨, 약속대로 저놈은 넘길게. 알았다. 이제 회수만 하면 되겠군. 덕분에 수고를 들었다. 뭐야 넌? 나? 고문교의 교주다. 이로써 교주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 후 우리는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자넨 얼굴을 보니 열이 확 뻗치네. 기름이나 먹어라. 끓는 기름 세례를 맞고 놈은 추하게 눈을 떴다. 인사 대신 정강이를 힘껏 가격했다. 뼈가 부서져 젤리처럼 물렁해질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는 늘 그러했듯 놈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더러운 욕구를 채우고자 무고한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심지어는 소년들을 학대하고 제물로 바친답시고 불태워 죽였지. 아무리 부패했어도 신의 사자가 아닌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죄스럽지 않냐고? 웃기는 소리! 신께서는 이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만드셨다! 자기 가족 하나 못 지키는 무능한 일본인은 죄인이나 다름없다! 이 모든 건 신의 뜻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역겹게 그지없는 헛소리였다. 그렇다면 내 뜻으로 지옥을 보여주지. 루카와! 네? 너무 쓰레기라서 기분 좋게 고문할 수 있겠어요? 루카가 가져온 것은 노세로 만든 거대한 황소상이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무슨 뜻이야? 눈이 먼 상태로 감금당하는 공포는 실로 끔찍할 터. 노레딘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황수 안에 쳐넣었다.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팔라리스의 황소라는 고문이다. 인간 파이어다. 놈을 황수 안에 집어넣은 뒤 루카가 불을 지펴 황수에 열을 가했다. 노스로 만든 황수가 뜨겁게 달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안에 갇힌 사람은 자결지옥 속에서 몸부림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출동! 지옥의 믹서기! 루카가 스위치를 누르자 황소 내부에 무수한 가시가 돋아났다. 잠시 후 가시는 희생자의 몸을 찌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피부가 벗겨진 살점을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이것이 내가 구원한 신 팔라리스의 황수다. 내부는 이미 모간을 태울 만큼 뜨거워진 상태. 살려줘!
고통을 견디다 못한 노레딘이 군기를 빨아들이는 튜브를 잡았다. 희생자의 호흡과 비명은 금관악기와 유사한 관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소리를 낸다. 그래, 마치 소의 울음소리처럼. 죽음을 목전에 둔 놈을 안에서 끄집어냈다. 너 이 자식아, 이놈에게 아직 모를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철덩어리를 누레딘의 다리 위에 떨어뜨렸다. 자, 선물이다. 스스로 다리를 잘라서 도망쳐봐. 혹시 알아? 내가 눈 감아줄지. 놈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누레딘은 진땀을 흘리며 도끼를 들었다. 어지간히도 살고 싶은가 보군. 기어이 스스로 다리를 절단한 누레딘은 바닥을 기어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때 그곳에 구원의 교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나는 루카마교의 교주다. 약한 자는 모두 죄인이다. 믿습니다. 뭐야? 당신은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신께서 말씀하신다. 다리가 없고 약한 내 놈은 이 구하신 안에서 고통받아야 한다고. 누레딘은 다시금 황소 안에 처박혔다. 살려주겠다는 건 그냥 해본 소리다. 희망을 준 뒤에 다시 한번 불구문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왜? 네가 그랬잖아. 약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악인을 태워 죽이면 번영할 수 있나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후에도 황소의 울음소리는 울려 퍼졌고 놈은 지저분한 잿더미가 되었다. 누레딘이 사망한 뒤 나는 의뢰인에게 보고를 마쳤다. 그렇죠. 여보, 원수는 갚았어. 만악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의뢰인이 혼자 남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키누가사 씨, 아니, 카즈키 씨, 여긴 어쩐 일로? 카즈키가 데려온 사람은 바로 납치당한 아들이었다. 하루토! 하루토! 의뢰인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카즈키 씨가 하루토를? 솔직히 밝히자면 전 암호금이 조직원으로서 놈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교주는 하루토가 마음에 들었는지 죽이지 않고 감금해뒀더군요. 그럼 그 흡입기는?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재단을 쓰레기 소각하는 용도로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삶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아빠, 다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았으면 됐다. 이제 두 사람은 모친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 둘이라면 굳건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